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장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요. 특정 위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것이 이제 종합위험이라고 하죠. 그것을 대부분 다 보장을 해줍니다. 우리가 시설작물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도 보장 안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이렇게 보장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 적가전 종합 사가수라고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면은 요 내용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적과 전에는 종합 위험을 보장해준다. 이런 의미로서 적가전 종합 사가수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적가 종료 이후에 적과, 그죠? 예, 일정 부분 중심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뭡니까 과실을 쏟아낸 거, 그걸 이제 적과라고 하잖아요. 그 적과한 이후에는 뭡니까 자인재 조소의 화재를 보장해 주냐 하면은 보장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가 전에만 종합비용을 보장해 주지 적가 종료 이후에는 뭘 해준다? 그렇죠. 요 특정 이윤만 보장해 준다. 그래갖고 여기 이제 적가전 종합 사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가 종료에는 자인재를 자인재 조세를 보장해주지 않고 오직 요거 있죠. 요것만 보장해주는 거예요. 요게 지금 뭐냐면 태강, 우, 지파, 지일가. 여러분께서 뭐 쓰라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뭡니까? 요렇게 7가지가 있다 하는 거. 요 7종만 보장해준다. 요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또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저가 전에도 종합비용을 보장하지는 게 않고 5종 한정위험만 보장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태강우 집파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보장 받도록 교과 전에도 또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경우만 뭡니까? 재해로 보장하는 재해로 인정해주지, 나머지 어떤 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 그걸 내용의 피해 입었다? 보장 안 해줘요. 조세 피해 입었다? 보장 안 해줘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꼭 요거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는 주로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예전에 요런 요 세부적인 거, 야 태풍이라면 태풍 강풍의 의미는 뭐냐? 강풍이라는 게 어떠냐 하면은 최대 순간 풍속이 13m/s 이상인 바람이 뭐한 10스퀘어미터 이상 요렇게 요렇게 바람이 불었다. 그런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요 기준을 또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집중. 비가 내려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만 집중호우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제 동상의 그 기준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예, 얼어서 생기는 피해가 아니라 그것도 보니까 뭐죠? 영하 3도가 6시간 이상 지속됐을 때 제주 지역 같은 경우 그 경우만 동상해로 인정해 줬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요런 제가 이제 이론 교재에다가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진은 어떤 거구나. 일소는 당연하게 폭염특별 발령해가지고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 33도 됐다가 31도 됐다가 36도 됐다가 이런 것은 인정이 안 된다니. 2일 이상 연속돼가지고 33도 이상이 돼갖고 일소 피해를 입었을 때만 그거를 일소 피해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께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단답형 문제가 나온다 치면 이런 것을 이제 적도록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제 동상해가 아니고 가을에도 동상해를 피해를 입나 봐요. 요럴 때 결빙 증상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니까 그죠? 결빙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해 같은 경우는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피해도 보상해 주거든요. 근데 전체 입중 50%가 이상이 고사했을 때만 이 피해로 인정해 주겠다. 예, 바로 뭡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께서 같이 염두에 두면서 요 다 이런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하기 쉽도록 다 이렇게 색깔도 넣어갖고 했으니까요. 그걸 토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삼 같은 경우는 인삼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 안 해줘요. 태초 이 인삼 품목은 태생부터 무조건 놓고 야 요거만 보장해 줄게, 특정이만 보장해 줄게 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냉해 피해 입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냉해는 여기 있죠. 냉해는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뭐 동상에 있나 없나 하면 없죠? 예. 없어요. 그쵸? 예. 이런 것, 여기에 해당되는 자연재해만 보장을 해주겠다 해갖고 요걸 이제 특정 위험, 예, 종합 위험이 아니죠. 특정한 요 위험만 보장해주겠다 해갖고 이렇게 이제 인상 같은 거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뭐냐면 태강호 지파 폭법 침냉. 저는 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예.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까지는 태강호 집합까지는 우리 그 앞에서 적가전종합 사과수에 있었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적가전종합 사과수에는 지일가 그게 더 있었는데 여기는 폭폭 침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잘 봐보시면 집중호우 같으면 적가전종합 사과수에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4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죠, 기준이? 예, 이게 더 완화된 거예요. 24시간 동안에 80mm니까 12시간에 80mm보다 24시간에 80mm 비가 더 조금 와도 집중호우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예. 당연하게 그러죠. 왜냐면 과수, 사과나무, 사과의 피해를 입는 거하고 인삼은 뭡니까? 그 두둑에 그냥 인삼을 키우잖아요. 그냥 비가 조금만 와도 고랑에 그냥 물이 차갖고 인삼이 뿌리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비가 좀 덜 와도 요 집중호우를 인정해 주겠네. 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 폭염 같은 것도 좀 다르죠. 최고 기온이 그 30도 이상, 그쵸? 근데 이제 7일 이상 지속됐을 때 그렇게 해서 발생된 피해로만 폭염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거고요. 폭설도 무조건 넣고 야, 눈 왔어, 피해 입었어요 하고 무조건 보상해 달라고 보상해 주잖아요. 요 기준이 해당되어 되는 거예요. 그쵸? 대서특보를 발령해 갖고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대서특보 가 발령되지 않았을 때는 그 뭡니까? 눈이 24시간 눈이 와가지고 5cm 이상 쌓였을 때, 예, 그 정도로 눈이 왔을 때나 폭설로 인정해주겠다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요 내용만 이렇게 해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재출제 가능성은 조금 이제 낮아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보장해 주지? 예, 폭설이 만약에 보장해 준다면 폭설의 그 기준, 보장해 주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해평가사가 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2024년도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태강호 지파 폭풍 침냉만 보장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 이런 피해는 별로 없어. 멧돼지가 내려와갖고 인삼 자꾸 밭에 와갖고 자꾸 인삼 그냥 갉아먹고 이래갖고 이 피해가 이것 좀 보장해줘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024년도부터 조수의 피해를 보장해 주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새로 도입됐으니까 엄청 큰 거죠. NH농협손해보험에서는 이거 보장해주는 만큼 어떻게 되죠? 보험금이 엄청 지급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요 하나 더 들어온 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꼭 기억하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항상 새롭게 신설되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것은 이렇게 가능한 한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교재 만들 때. 눈에 탁 띄라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보장 방식별 우리가 깨진 독고치기에서 공부했지만은 수학전에는 대부분 종합위험을 보장하다가 수학 개시 이후에 특정 위험만 보장하는 게 딱 뭡니까? 적가전종합 사과사하고 복분자하고 무화과고 세 개가 다르다 하고 제가 따로 이렇게 강의를 제가 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복분자 무화과는 수학 개시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줘요. 근데 수학이 딱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조수의 피해가 있어. 절대로 보장 안 해줍니다. 아셨죠? 동상의 피해가 났어. 절대로 보장 안 해줘요. 수학 개시 이후에는 오직 보장해주는 것은 뭐만 보장해준다? 어떤 재해만? 태풍, 강풍, 우박 딱 요거만 보장해줘요. 태강호만. 그래서 제가 태강호 지파 지일가, 태강호 지파 폭폭 침례 이게 왜 암기가 됐냐면 다 여기 태강호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면서 암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공통되는 거 뭐예요? 태강호 지파잖아요. 집중호우하고 화재, 그죠? 그것은 인삼하고 적정사가수는 특정 위험 보장해 주는데 여기는 지파, 집중호우나 화재 보장 안 해주죠. 그죠? 태강호만 해준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단답형으로 내려면 낼 수 있겠지만 꼭 단답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2차 2과목의 계산식 문제를 풀 때는 수학 계시전 사고 따로 구하고 수학 계시전 따로 구하고 그렇죠? 그 출제형께서 이건 뭐 집중호우로 피해났다니까 수학 계시고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러면 무조건 넣고 그거는 보상하는 죄가 아니니까 그 피해로 인정하면 안 되니까 수학 계시전 사고는 보험금이 빵원 피해율을 빵 프로 이렇게 우리가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또 그렇게 또 잘못 내는 이제 그 출제는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잘못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어떤 죄를 보장해 주냐 요걸 이제 기준점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건 보장 안 해줘 하고 딱 미리 적어 놓은 거야. 약관에다. 이거는 보장 안 해준다. 그래갖고 보면은 논작물, 밭작물, 과수작물 뭐 이렇게 생산비 작물 다 보면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런 건 보장 안 해줘. 이런 건 보장해줘 해갖고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일이 품목별로 다 뭡니까? 그 각각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것을 제가 다 여기다가 뭡니까? 그 교재다가 제가 다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보장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지금 어떤 품목과 상관없이 대부분 다 이거는 보장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관련된 또 공통적인 특징사항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대부분이 한 이 정도만 알면 거의 95% 이상은 대부분 보상해주지 않는 손해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청대리인, 고의 또는 중대한 가치는 이거는 뭐 상법 보험편에도 있죠. 면책사유, 그죠? 그것을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약관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가치로 인한 손해난 거는 그는 책임 안 질 거야.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통상적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계약자가 게을러 갖고 그런 손해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당연하게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봐보세요.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복숭아에 가면은 이것이 빠져 있겠죠. 왜냐하면 세금 구면법 보상해 주니까. 그렇죠. 고추도 고추 품목에 가면 또 여기 또 빠져 있을 거예요. 왜? 거기 병해충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별적인 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틀로는 이 병해충은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요게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약간의 새로 도입됐는데 금년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 12회 때는 더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및 생리장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리장애가 뭐냐면 여기 잘 봐보세요. 제 생리장애의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영양불균형. 이 영양불균형이 뭐가 있겠어요? 생리장애 대표적으로 재배학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그렇죠. 칼슘이 부족하면 사과의 고두병, 그리고 토마토의 배꼽서분병 이런 게 발병을 하지 않습니까? 토양 필수원소 부족으로, 그렇죠? 그런 피해. 배꼽서분병 발생됐네. 보상해줘. 보상 안 해주죠.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늘로 따지면 벌마늘 피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벌마늘은 겨울철에 날씨가 너무 더워지거나 이러면 이제 마늘이 이제 막 벌어져서 막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런 걸 이제 벌마늘이라고 하는데 그 농민들의 입장에 봐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그 시장이 내답할 때 가격이 하락되니까 많은 피해가 있지만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니까 보장 안 해주겠다. 이런 것을 이제 하도 민원 제기 많이 오고 하니까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생리장애. 아셨죠? 그리고 생리장애가 또 어떻게 되냐? 관리 실수 같은 거. 그러니까 경작자가 본인이 재배 관리를 잘못해갖고 발생한 피해 같은 거 보장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생태적 환경적 영역. 이 환경적이라는 게 지금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재배학 공부했을 때 재배 환경, 수분 부족하거나 빛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재배 환경에 부족해가지고 생긴 거는. 그렇죠. 오직 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만 보상해줄게. 사실 그 자연재해 의미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는 시설가물이 드디어 보장해주죠. 그 분명히 이렇게
생태적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겁니다도 본인들이 해주겠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리장애, 재배 환경이 부족하거나 토양 필수 원소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으로 발생한 피해는 안 해주겠다 하고 명명백백하게 딱 전품목에 집어넣어 있어요. 집어넣어 있고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그 이론교재를 만들려고 2024년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보험 약간 전품목을 다 지금 출력해 갖고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면서 이론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가전 종합 사과수하고 생산비 보장, 예, 그 그 작물들 있죠. 작물에는 또 이게 또 없어요. 아니 그러면 생산비 보장 작물에는 생리장애 같은 거 해준다는 얘기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또 이렇게 약간도 보면 이렇게 그 실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상품 개발실 뭐 이런 데서 아마 그 약간을 만들 텐데 어떤 거는 집어넣고 어떤 거는 빼놓고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 참고적으로 그냥 이 적정사과사하고 생산비 보장에는 현재 빠져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요? 생리장애 보장해준다, 보장 안 해준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토마토 백업 써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해준다,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우스 부대 시설 중에 노후미 다 잘 생겨서 이게 지금 와서 야 노후미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그게 한 50년 된 시설물이야. 그 막 그냥 바람 그 연풍이 불어도 슉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그 하우스에서 그 피해가 발생했어요. 예, 그런 것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야 노후대가 이런 것은 그 발생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책을 시점 현재 계약하는데 현재 막 태풍 특보가 발령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농작물 재보험 계약해갖고 만약에 피해 발생했다. 그 보상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예, 미리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에너지 농협 손해보험에서도 그럴 때는 보험계약을 접수를 받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받지도 않겠죠. 예. 다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발생한 동록, 여기 이제 과실에 발생한 검은 반전병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것도 뭐죠? 보상을 안 해주겠다 하고 미리 명명백백하게 요 법은 중간부도 요 13m/s 이상 이 바람이 강풍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풍에 해당되지 않는 바람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는 당연히 발생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화상병 발생에 의한 피해로 인한 손해 이런 것들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쟁 위험 이건 뭐죠? 왜 안 되죠? 기본적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전쟁으로 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상해 준다는 그런 보험은 천지에도 없겠죠. 그렇죠? 예, 농작물 재보험도 이런 기본적 위험은 당연하게 그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 잎을 막 이렇게 해봐버리면 그 잎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작물이 잘 자라는데 다 그 잎소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작물에 피해가 있겠죠? 예, 그럼 손해는 당연하게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기타 등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병으로 인한 낙엽이 발생,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되면서 발생한 손해 갖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병으로 인해서 낙엽이 발생해 갖고 뭡니까? 발생한 손해니까 이것도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문제가 뭐 어떤 게 나왔냐면 요 태양광이 이게 갈로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원 수준이 보면 좀 이렇게 좀 아주 좀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께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제가 요런 것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나무만 따로 이렇게 보장을 가입할 수 있어요. 나무. 왜냐하면 나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것도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야, 사과나무 죽으면은 이 피해가 클 텐데 그래갖고 나무 손해 보장 받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특약을 가입해서 나무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따지고 보면 다 그 앞에랑 똑같아요. 뭐 생리장 그대로 다 들어있죠. 전쟁 다 들어가 있죠. 예, 특별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그죠? 여기 계약 체결 시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해줄 거예요. 병해충 당연히 안 해줄 겁니다,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요 법정 내린 중대한 가치를 끄떡끄떡 그죠?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다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이제 그 안내드릴 게 뭐냐면 요거요. 피해를 그 나무가 피해를 입었어요. 뭐 쉽게 말해서 뭐 태풍이
불어갖고 막 나무가 이게 쉽게 말해서 거의 막 그냥 그 뭡니까 그 사과가 다 떨어지고 막 그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게 나무는 현재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예. 그러면 그 뭡니까 살아 있으니까 호사돼야만이 뭡니까 아이고 이 피해를 입었네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나무 보험금을 지급하지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회생 가능한 나무. 그래갖고 요걸 제가 아마 그 깨진 독고치기 할 때 수확 불능 주스라고 제가 안내드렸죠? 수확이 불능할 뿐이야. 그렇죠? 금년에 뭡니까 나무가 피해를 입어서 수확이 불능하지만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거기에 과일이 달려갖고 수확이 가능해. 그렇죠? 그게 바로 수확 불능 주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뭡니까 당연하게 나무 손해로 보장을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병해충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나무가 죽었어 하더라도 그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해봐 보면 나무가 멀쩡한 나무가 그냥 죽을 리가 없죠. 대부분 뭐 때문에 죽어요? 병충해 때문에 나무가 많이 죽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뭐 그 불암병 그리고 뭐죠? 근도암 종병, 예, 사과나무에 그런 거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도암 종병이 발생해갖고 나무가 죽을 수 있잖아요. 암이 걸렸으니까. 그쵸? 예, 그런 것은 결국 그 고사나무로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어떤 걸 보상하지 않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 당연히 알면서도 막상 가보면 현장에 가면 나무 죽었나 하면 죽었다 그것만 생각하고 야 이 고사나무로 판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해충으로 나무가 죽었어.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죠? 미보상. 보상하지 않는 죄로 죽은 거니까 미보상 주스로 빼놔놨다가 그것은 다음에 수확량 잡을 때 플러스를 시켜서 환산 수확량을 그 계산해 갖고 수확량이 다 그 뭡니까 더 플러스를 시켜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과목이 계산의 문제 풀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무능 그대로만 이런 것만 해갖고 막 이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전환시켜라. 제가 계속 깨진 독부터 강조를 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1과목의 단답형 문제 오늘 5점짜리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예, 이 과목에 뭐죠? 미보상 주스를 판정을 해가지고 그 미보상 주스를 뭡니까? 환산 수확량으로 따로 잡아서 최종 뭡니까? 수확량을 결정할 때 플러스를 시켜갖고 잡는다. 그것까지 우리가 연계지어서 뭡니까? 그 사고의 폭을 넓혀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이론서에 따로 이렇게 그 이론 교재에다가 정리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요. 대부분 막 그냥 그 이론서 발표된 부분이 보면은 쉽게 막 호두 쪽에 가면 뭐 또 이리 막 적혀 있고 또 복분자 가면 또 뭐 이런 것이 또 막 이어져 듬성듬성 막 이렇게 이런 것이 돼 있어요. 그 돼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왜 요 편에다가 정리를 해놨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오늘 지금 현재 그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보장이니까 보장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의미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보장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뭐죠? 위험을 요 보장받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보험금이 적게 지급돼 있죠. 그러니까 보험료 할인을 해줘요. 그죠? 계약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보면 이 특약을 부보장 특약을 뭡니까? 현재 그 실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이게 특약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 하나만 볼게요. 자, 호두 같은 거. 호두 이제 조수에 이제 그 당연하게 피해를 많이 받겠죠. 호두.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잘 봐보면 조수의 방제를 위한 시설. 이런 것이 없어요. 예. 방제를 위한 시설이 아예 없어. 그 호두 과수원에. 그리고 조수의 방제를 위한 시설이 과수원 전체 둘레의 80% 미만으로 설치만 돼 있는 거야. 예. 다 막 이렇게 막 조수회가 안 들어오게 이렇게 방책이 돼 있어야 되는데 80% 미만만 설치돼 있고 또 가입 나무의 조세 방제라는 시설이 또 80% 미만으로 설치돼 있거나 이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과수원이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한다 치면 호두 과수원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라면 이것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왜냐하면 아니 당연히 이렇게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뭐 방제를 위한 시설이 아예 없구나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수의 피해가 클 텐데 그쵸? 당연히 이렇게 아유 보험 가입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보험을 인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과수원은 뭐요? 조수회를
보장받지 않겠다 하는 특약을 가입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보험을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뭔 뜻인지 아죠? 이런 특약이 다 의미가 그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수학계는 보장받지 않겠다. 복분자 조금 전에 보셨죠? 예, 수학계 시효는 태풍, 강풍, 우박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뭡니까? 피해로 인정하겠다 했는데 그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그렇죠. 예, 그 사고 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야, 요거 가입하면 수학계는 부보장 받는다. 요것을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해 줄게 해갖고 요런 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참다리 대추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대부분 시설, 그 포도 그 비가림 시설 내에서 포도를 키울 거 아닙니까? 재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시설물은 보장을 받고 야 포도 이런 거 만약에 피해되더라도 보장받지 않을게. 농작물 부정 이런 것이 새로 생긴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렇게 부보장에 관련되는 것은 요 지금 현재 제 1원 교재다. 요 내용이 다 끝입니다. 우리 농작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의 참 품목에 대한 뭡니까 부보장 특약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 요것으로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기출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이 나왔는지, 왜 그래도 이 두 강으로 할 정도가 되나? 당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떤 게 나온다. 1회부터 5회까지는 정말 15점짜리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됐고요. 6회부터 지금 11회까지는 5점짜리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되고 있지만 매년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